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지금은 또 굿바이 범죄꾼을 2탄을 내놓으셨는데요. 장영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저 이봉규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 장영하 변호사님은 그 굿바이 이재명에서도 벌써 그 시절에 그때 이재명의 그 위험성 죄목을 낱낱이 고발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 다음엔 2탄에서는 최근에 나온 굿바이 범죄꾼에서는 완전히 그 이재명의 악마 짓 이것을 더 아주 심층 이제 그 책으로 써내셨는데, 뭐 출마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재명의 그 피습 사건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연구해 오셨으니까 뭐 10여 20년 가까이 연구해 오셨잖아요. 이재명이 뭐 그 그렇다도 과언이 아니죠. 이재명이 그 변호사 시절부터 시장 되기 전서부터 파악해 오셨으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성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오로지 권력욕으로 그냥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란다면 뭐 가족도 없다, 좀 뭐 마누라도 없다,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드러난 것이, 그때 이제 대선 국면에서 아들이 뭐가 되니까 뭐 아들에 대해서 좀 뭐 약간 부인하는 듯한 SNS 글도 올라왔었고, 또 지금 핵심 측근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정진상, 김용, 유동규, 뭐 이화영 등인데, 지금 저기에 대해서도 그 유동규에 대해서도 지금 그 측근이 핵심 측근이 아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유동규 씨를 만나 보니까, 유동규 씨가 그때 이제 뭐 그 국정감사장에선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었다. 근데 그것이 유동규 씨가 그 좀 자살 당하는 그럴 뻔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자살 당하지 않았을까. 그 아까 지금 김진성 씨 부분 이제 유증할 수밖에 없게 이게 통화로 유도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러듯이 일종의 그런 것도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이재명의 특성 중에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재명 주변은 명쾌한 게 없어요. 어떤 사건이나 뭐가 발생해도 명쾌하게 공개되나 명쾌하게 밝혀지는 게 없고, 그걸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부산의 피격 사건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헬기 타고 지금 이송된 것도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처 원인도 그렇고 상처 크기도 그렇고, 이것도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슨 사건이나 무슨 뭐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항상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 전화위복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러는 건 뭐 그 귀신이라고 하지만, 사건 자체가 이상한 거는, 이건 지금 의심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냐, 아니면 이재명을 키우려고 한 사건이냐, 이재명에 유리하게 하려고 사건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의 그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걸 제가 몇 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습 당시에 칼이 그 범인의 그 공격한 괴한에 오른손에 들려 있었냐, 왼손에 들려 있었냐, 결국 왼손에 들려 있었던 거 아니냐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제 그 유동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태극기인가 그 깃대를 잡고 있었고, 말아서 잡고 있었고, 그 깃대봉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 봐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경찰에서 이제 발표한 거는 뭐 칼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왜 칼을 공개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칼을 공개했는데, 등산용 칼인데 손잡이를 제거하고, 손잡이가 한 14cm 뭐 이렇게 되는 손잡이에 이렇게 등산용 손 딱 그립 쥐게 좋게 그거를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손잡이를 제거하니까 요만큼
한 4.5cm도만요. 정확히 예. 나와. 예. 4.5cm를 천 같은 거를 둘둘 말아서 예. 그렇게 한 칼이에요. 그러면 그 범인이 그 칼로 찔렀다는 건데 왜 손잡이를 뺐을까요? 그 지금 이제 그 범행 현장이 잡힌 그 저 동영상을 보면 칼이 안 나오는데. 아니 그 사진에 칼이 나옵니다. 그 길이가 상당히 긴 칼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칼 예. 찾았어 하고 나옵니다. 나중에. 예, 그러니까요. 그 칼이 지금 그 칼은 상당히 커 보이던데 그러면 네. 그때 당시 범인이 칼을 2개 들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칼이 칼날이 예. 13cm 정도 되고 예. 날이 예, 그러니까요. 손잡이 부분이 4.5cm. 예. 근데 원래 그 손잡이는 등산용 칼인데 13cm인가 14cm 되는 12cm인가 하여튼 10cm가 넘는 손잡이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제거하고 손잡이를 제거하고 그 쇠 있는 부분을 이제 천으로 막 가르면 그게 한 4.5cm 되고 그 칼을 공개했어요 경찰이.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 사진에도 그 칼이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칼로 찔렸냐 찔리지 않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게 있는 논란입니다. 마당이라고 하면은 의혹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경찰이 그 칼에 그 이재명의 DNA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칼이 네. 찔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 칼에서 이재명의 DNA를 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경찰도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좀 그 의문이 있습니다. 네, 여러 그렇죠. 가지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당적 같은 것은 뭐 그 정당법에 밝히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경찰이. 아니, 일부 숨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 애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예. 그 자기네 당 소속이 아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 소속 공개하라고 난리치죠. 당적이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자꾸 감싸려고 그러고 예. 공개하지 말자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경찰도 겁먹어서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의심이 민주당적이었다는 의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개 안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부 그렇게 또 예. 나왔고 보도가 예. 민주당적이었다. 뭐 지금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당적이었다는 게 그러면 그리고 또 공개 안 하고 그럼 의도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죽이려는 이유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범인의 한 말입니다. 예. 그건 이제 수사 결과를 쫙 발표했는데 그럼 죽이려고 했다면 13cm나 되는 그 칼 그걸로 왜 상처가 1.4cm밖에 안 나게 찔렀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예. 그다음에 현장 네. 죄송합니다. 현장 사진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범인이 붙잡힐 당시에 체포될 당시에 현장 사진을 보면 칼을 왼손에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왼손에 들게 됐는지 그런 것도 지금 밝혀야 되고. 찌르는 건 오른손으로 찔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오른손을 썼는데 칼은 왼손에 들고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찔르고 그러니까 일로 옮겼나? 나 근데 진짜. 그게 이가 범행 순간에 덮쳐가지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그걸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이것도 또 조사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 경찰 중에서 그 민주당 편을 들거나 이재명 편 든 사람이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이 경찰 항명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명 사건도 나왔었고 유삼령. 예.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경찰은 정말 의문이 많은 그리고요. 성남도 그렇습니까? 경찰 조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지금 성남 FC에 대해 이제 성남 FC에 대해서 제가 고발한 지 한 3년 되도록 경찰이 분당 경찰 제도 조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정말로 경찰이 그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3년 동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왜 그 제도 조사 안 했냐 이제 다른 일로 가서 이제 네. 그 담당 경찰관들 만나 보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과를 보면 모든 게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아니 이번에도 보면 유삼령이 아시죠? 예, 여기 총경 출신 지난번에 예. 경찰에 난 이 저 울산인가 거기서 경장에서. 경찰서장. 근데 울산 경찰서장 하기 전에 예. 울산 경찰청장이지 예. 뭐. 그 전에 쭉 부산에서만 근무했어요. 예. 부산에서 계속 서장도 하고 높은 자리 했는데 예. 경찰대 출신이라고 그런 것 같죠? 3기인가 예. 3기인가 4기 출신이에요. 예. 그게 부산의 경찰을 말하자면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래요. 예. 그런데
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이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끔 하려고 뭉갤 건 뭉개고 거기에 유리하게 좀 수사를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삼룡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거 아니냐. 부산대병원에서 뭐 의사들의 뭐 제대로 나올까봐. 예? 그 부산의 경찰은 또 그렇게 하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사회의 경찰. 성남에서 많이 겪어봤으니까. 제가 이제 지역 경찰. 법조인들, 판사들이나 검사들을 보면 정치적인 본인들의 이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이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 판사들이 이제 판결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저 뭡니까 유창훈, 유창훈 영장 기각한 강규태 것도 도망간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성향에 따라서 제가 고발해서 재판된 성남 지원에서 1심 재판했던 그 판사도 이제 네. 광주 쪽에 향판이었다가 이제 그 성남 와가지고 네. 그 담당 재판장을 했는데 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차가 아주 큰데 경찰은 더 심했으면 심하지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경찰보다 더 심하지는 않습니다. 아, 경찰이 더 경찰은 훨씬 더 심합니다. 편향성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검사나 판사는 옷을 벗으면 변호사를 할 수 예. 있잖아요. 경찰은 옷을 벗으면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권력에 민감하죠. 권력에. 다음 그럼요. 예비 권력, 미래 권력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속설이 있어요. 검찰은 바람이 불어오면 눕는 풀이지만 예. 경찰은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알아서 눕는 풀이다. 어느 쪽으로 불어올 걸 미리 예상해서 누워버려야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평가받을 정도로 경찰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관계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너무 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아까 2402호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든지 소고기 법화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든지 성남 FC 문제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 봐도 경찰 편향성이 드러나는 거죠. 황운하도 보세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예. 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한 것도 그 경찰서장이었잖아요. 청장이었지 참. 거기.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재명이 피습당한 사건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네. 이제 다행히 지금 엊그제 퇴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뭐 큰 적 없어서 다행이고 그렇게 이제 네. 완쾌되다시피 해서 이제 다행인데 그러나 그걸로 해서 이제 이재명이 그 정책 이득을 얻었다기보다는 애매하게 하고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을 이제 뭐 도망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닥터 헬기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상당히 이제 거꾸로 손해 본 거 아니냐 마이너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좀 닥치던 것이 아니냐 이래 싶은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도 너무 의혹이 많아서 제대로 밝혀지고 제대로 공개돼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좀 부족합니다. 아니 다른 사건이 다른 사람한테 예. 이런 사건이 나고 예. 이런 뭐 일련에 이런 거 있으면 그래 그 닥터 헬기 뭐 그 정도만 비판하고 마는데 예. 사건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게 왜냐면 이재명한테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요. 예.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클리어하게 모든 것이 처리됐으면 이건 이것도 의심 안 할 텐데 한번 이제 그 저지르면 다음에 또 이제 의심받듯이. 이게 한 번입니까? 여러 그러니까 가지. 지금 수도 없이 이재명의 이런 그 의혹에 휩싸이고 사건을 왜곡하고 비틀고 워낙 일상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그런 관점을 보고 또 실제 그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에 보면 그 뒷받침한 자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자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런 것을 보면 명쾌하게 국민들 이해할 수 있게 밝히고 해야 되는데 경찰도 그런 면에서 의혹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국민들이 부정선거라 의혹을 가지면 제대로 이거 밝히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듯이 경찰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장영화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죠? 예. 성남 성남시 수정구. 예. 지금 예비후보 등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 드리시면 예.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부정선거 밝히는데 좀 아주 총력을 기울이실 겁니까? 저가 지금 그 부정선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전투표지가 이제 3중 인쇄가 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입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에 이제 그
대리인 역할도 했고요. 제가 예. 복대인입니다만은 그래서 저 사진 지금도 제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데 예. 법정 대리인이시기 때문에 예 들어 있는데 그 3종 인쇄가 그 인쇄 귀종 또 그렇게 전체 그러니까 이 롤지로 묶여가지고 긴 예. 프린트 용지가 들어 있는데 그렇죠. 프린트 되고 나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종 인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지금은 이제 그것을 왜냐하면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좀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이제 에너지를 쏟을 이제 열정을 쏟을 입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 프린터와 그 롤지게 된 투표 용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전문가도 불러서 같이 의논도 하고 제가 또 자연과학 쪽에 좀 감각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부정선거가 확실히 틀림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증거가 틀림없어요. 나왔어요.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분들이 통계나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만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통계 전문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고 어쨌든 3종 인쇄에 대한 배춧잎 투표지. 그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나올 수가 거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이제 그 원고 패소 판결을 신청인들 그 소송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네. 아니 원고들이 무슨 능력에서 그걸 입증합니까? 증명합니까? 그러게요. 국가기관에서 다 돈 들이고 또 그 월급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이 의혹이 사지 않게끔 관심 갖고 뭡니까? 밝히고 네. 증명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 예산으로 월급 받고 돈을 거의 무한정 쓸 수 있다시피 한 사람들이 국민들 의혹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럼요. 국민들 거기서 의혹 제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수준에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원고에게 입증 책임 있다고 패소 판결했는데 법리상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저 국민들이 수사기관 그럼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수사권을 주든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압수수색하면 뭐 압수수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나. 대법관들이 이제 워낙 파장이 크니까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동원해서 기각을 작정하고 기각시키려고 해서 그런 논리를 동원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일단 20일 요 현재 국회가 끝나면 네. 일단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그 압력이 좀 위험성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밝히기도 쉬운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투표용지가 서로 이제 풀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뗄 수도 없게 이렇게 그런 투표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장기 투표지도 뭐 한 지역구에서만 수천 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그 적당한 그 시점을 봐서 네.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 봐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속 연구해 가지고 그 알맞는 시점에 그거를 네. 공개하도록 그거는 이렇게. 이제 여의도에 들어가신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예. 그런데 자 예. 만약에 이거 가정을 예. 하는 겁니다. 예. 장영하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떨어뜨리겠다고 부정선거하는 팀이 부정선거를 당해서요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그럴 수도 뭐 가능성도 가능성을 제기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싸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저격수라는 표현 저는 그러니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지 일부러 이재명을 해코지하거나 이재명 불리하게 하려고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격수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예. 있는 사실을 밝히는 걸 목적으로 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그걸 이제 밝혀야 될 텐데 예. 그제 그것을 밝힐 만한 증거 자료가 제가 입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그거 부분은 최소한 밝히도록 노력을 해요. 떨어지신다면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떨어지신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부정선거로 떨어진다.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입수가 되면 목선거로 투쟁을 해야죠. 지금 부정선거라고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추님 투표지 아니 자료 그러니까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것과 제가 직접적으로 내가 당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부정선거라고 밝히는 것하고 그거는 이미 배춘엽 투표지가 저한테 입수돼 있으니까 네. 증거가 확보돼 있으니까 네. 밝히기가 쉽지만 네. 제가 부정선거 당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제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면 네. 입수하도 최대한 노력하고 네. 밝히도록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입수가 안 되면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그 방송에 보도가 되느냐, 신문에 보도가 되느냐, 방송에 보도가 잘 안 되냐는 것은 그것이 방송에 보도할 만한 그림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냐에 의해서 좌우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것 자료가 입수가 되면 쉽게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자료가 입수가 안 되면 밝힐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그 지난 총선은 배춘엽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만 밝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입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번에 선거에서 예.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 배춘엽 투표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해서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또 증거가 있어야 예, 되니까. 또 이거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불을 켜고 보시겠네요. 아, 그럼요. 예. 이번엔 당사자시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굿바이 범죄꾼. 야, 이 책에 뭐 아주 그냥 이재명을 뭐 어마어마하게 폭로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폭로하시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기에 그 이재명과 이재선이 통화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통화 부분을 그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이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협박한 것인지 이재명을 협박한 것인지 그것이 그대로 속기돼서 여기 지금 실려 있습니다. 예. 네, 통화 내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예. 장영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